예, 저는 대학교에서 문화사를 한 6, 7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사라는 학문이 2000년 이후에 생겨난 학문입니다. 이게 뭐 인류학, 뭐 인류문화사,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역사적 접근이고 문화는 그야말로 문화에서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이걸 제가 왜 그랬냐면 1999년 그러니까 21세기가 오는 마지막에 미래학자가 미국에서 유수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21세기는 어떤 세기가 되겠냐 하니까 문명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명은 지배자가 강요하는 것이 문명이고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융화하는 것이 문화인데 이런 시대가 과연 오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민중적이라고 하는데 이 민중이라는 단어도 사실상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특히 군부 독재 시대에 여기를 저항하기 위해서 이 힘없는 일부 민간인 세력들을 민중이라고 규정하고 민중이라는 이름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해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민중불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여익구 선생하고 더러더러 이 불교를 귀족불교, 호국불교 이런 쪽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민중의 힘으로 일어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력한 바가 있어서 이 토론 참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수십 년간 이 원효 무예춤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길게 토론을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님께서 하셨듯이 차츰차츰 우리가 더 보완하고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예춤이라는 게 아까 요가에서도 토론자가 요가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무예춤이라는 걸 접하면서 원효 스님이 출생해가지고 이 유년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지를 대략은 아실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이미 며칠 안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한 3년 뒤에 3살 무렵에 돌아갔습니다. 원효 스님은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민했던 모양입니다. 인물도 좋고 진흥왕 때부터 만들어진 게 화랑도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꿈꾸면서 삼국 통일을 꿈꾸면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중들이 그 화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미소년들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쁘게 생긴 소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산천 경계 좋은데 가서 심신도 수련하지만은 그 지역에 갔을 때 10명의 화랑이 어느 지역을 갔다가 이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치유해 줘야 됩니다. 화랑이. 그래야지 화랑도를 믿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치유하는 방식이 이제 무속인들이 구다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저희도 어릴 때만 해도 화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화랭이라는 게. 이게 화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랭이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거지. 그 지역이라도. 그래서 종합 예술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술도 뛰어나지만 원효 스님은 15세 때부터 17세가 보통 화랑도가 되는데 그때 화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인물도 좋고 하시니까 가서 통일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몇 번 참가를 합니다. 하고는 자기하고 절친했던 친구가 전사해버립니다. 이 충격을 엄청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역지사지다 이거지. 내 친구가 이렇게 죽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네? 상대들은 기쁠 거 아니냐 이라 우리를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상대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기쁘지만 자기들은 슬플 것이다. 여기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출가를 하게 된다는 동기입니다. 이게 원효 스님의 출가에 대한 동기.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화랭이의 몸짓, 춤사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화랑도로 있을 때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추론해 보는데, 그것이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가적인 문제라든지 좋습니다. 불교적인 내용을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중예술이라는 건 편하게 접근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면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무예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왜 그러면 이 1400년 전에 그 원효 스님에 대한 얘기를 21세기가 돼서 20세기부터 21세기가 돼서 왜 원효를 새롭게 얘기하는가? 이게 그 시대의 불교와 원효가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의 불교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럼 이 시대 원효는 어떻게 되살아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무예춤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재단법인을 준비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원효에 대한 저수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 책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논문부터 시작해서 단행본까지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예춤이라는 것은 스님 이외에 몇몇 분 전공적으로 우리 전통춤을 추는 분들이 무예춤을 갖다 이렇게 하나 접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것은 있지만은 전적으로 이 무예춤을 원효 스님과 우리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묶어가지고 한 것은 우리 발표자 스님께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대중들한테 이제 불교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재미없어 합니다. 이게 먹고 살기도 괜찮고 한데 요즘 책 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다 이래가지고 아는 건데, 그러면 불교도 접근하려면 불교의 보고가 문화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이 문화를 그냥 사장시키고 그냥 매표, 입장료 수입받고 이런 문화재 수리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문화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점점 더 불교는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21세기에. 그래서 발표자 스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됐든 그 시대의 원효의 무예춤을 재현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 시대의 무예춤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